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수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윤 어게인의 논리하고 좀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 너무 과도한 판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되냐? 논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네. 조선일보는 뿌리가 친일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친일, 과거에 예, 친일 군사 독재 뿌리다. 한덕수를 이완용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지 않나요? 이완용으로. 이완용도 나라를 정말 팔아먹고 싶어 조선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 일제 총칼에 어쩔 수 없이 국권을 팔아넘긴 것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행패, 힘 있는 자의 범죄에 그냥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편승해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묵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냥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다 해놓고선 나중에는 나쁜 거는 걔가 나쁜 거지 나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비겁한 행태입니다. 그럴 거면 권력자가 왜 되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갑니까? 때려쳐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관 판사의 그 재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단전 단수 관련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진관 판사는 아주 엄중하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상대로 이렇게 단전 단수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 통제, 그죠? 검열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문 판결문에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헌법의 기본권 중에 언론 자유보다 더 중요한 기본권은 거의 생명권, 신체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이제 언론이 어떤 보도나 발언이 공표되기 전에 사전에 스크린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하지 말아라. 절대적 금지 사항이다. 법으로도 안 된다. 이건데 근데 너희들은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한덕수는. 예. 그거는 검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예. 아예 그 통으로 그러니까 전원 코드 뽑아버리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내란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개연성이 있는 매체들을 집중 관리를 한 거죠. 그냥 코드를 뽑아버려. 완전히. 게다가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한 50년 이상 공무원한 공무원이고요. 엘리트예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헌법의 언론 자유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행정부의 2인자가 그런 걸 알게 되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고 무슨 수단을 강구했었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쵸. 마치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지도부라면. 근데 그걸 막아냈어야 되는데 한덕수는 오히려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편승했다.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말씀 주신 대로 12.3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쳐들어왔으면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피난을 못 가고 서울이 점령당했다. 한덕수 뭐 할까요? 북한 총리 될지도 몰라요.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이로운 이적 행위를 하고도 남은 직한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렇습니다.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 또 발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처럼 뭔가 좀 거긴 삐뚤어진 소신이지만 자기의 어떤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 그냥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충성하고 예. 그냥 그 부귀 영화를 묵임하고, 위해서 예, 편승하는 한덕수 같은 사람이 기회주의자. 우리 사회 공동체나 이런 사회적으로는 더 나빠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이완용 같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그쵸 친일 그다음에 이제 군사 쿠데타 이런 걸로 끊임없이 이제 질곡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DNA로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거나 다치면서 싸우고 버텨온 그 역사가 어디 안 갔던 것 같다. 예. 예,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딱 판결문을 써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딱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나쁜 놈의 수괴를 단죄한 적이야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있어요. 민중들이 네네. 일어나서 뭐 예. 일제를 쫓아내고 북한 몰아내고 뭐 독재를 몰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빌붙어서 기생하던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단죄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거의 첫 번째 사례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반민특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반민특위 같은 거죠. 반민특위 제대로 단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친일파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독재 정권에서 부역을 했던 군인, 뭐 행정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단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의 멤버들 정도밖에 없죠. 맞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살려준 사람이 반드시 뒤통수를 쳐서 문제적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을 뿌리채 다 뽑아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지 못하게 친일과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맞습니다. 예, 주류 집단하면서 이렇게 왜곡됐던 건데 이런 거 아니야. 더 이상 안 돼. 그 어제 재판부 설명 자료를 받아보면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은 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전형적인 겁니다. 그거야 한덕수스러운 것이죠. 아, 예. 예. 권력자가 바뀌면 네. 권력의 향방이 바뀌고 일제가 물러가고 미국이 오고 독재자가 그러면서 바뀌고 다시 또 민주화가 미국 모자 되면은 쓰고, 예. 그럼 또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과 양심을 버리고 그냥 오로지 권력에만 추종하는 빌붙는 예. 그런 사람들. 스타일이고 그 사과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용서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 재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